드라마에서 나오는 정당방위,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딱 5분만 투자하면 그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마스크 거리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나온 지 오늘 기준으로 딱 한 달이 되었더라고요. 와, 그건 또 뭐예요? 제목만 들어봤지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김모미가 국중 주인공인데요.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 거리라는 비제로 활동하다가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는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여기에도 사건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나 보죠? 마스크걸 드라마 내용 중에 마스크 거리 총 3명을 죽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 사망한 핸섬 스님 사건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핸섬 스님은 마스크 거래의 애청자였고요. 마스크 걸을 만나러 가던 날 사망하게 됩니다. 김무미 씨 완전 강력범이네요. 무기징역 나왔겠는데요? 2화에서 아이디 핸섬 스님이라는 사람이 모텔에서 김모미를 덮치려다가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싸우는 도중에 핸섬 스님이 혼자 넘어지다가 대리석의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된 상황을 김모미가 걱정되어 찾아온 주호남 과장에게 발견되고요. 여기서 김모미가 주호남 과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당방위로 얘기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당방위라. 그런데 그 핸섬 스님이라는 사람은 대리석에 머리 맞고 즉사한 거 아닌가요? 그런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호남 과장이 칼로 쓰러진 핸섬 스님의 옷을 벗기려던 중에 갑자기 핸섬 스님이 깨어난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사망 원인은 주호남 과장이 놀라 확인 사살을 하면서 그때서야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말을 종합해 보면은 핸섬 스님이 김모미를 모텔에 데려가서 덮치려 했다가 몸싸움 하던 도중에 핸섬 스님이 대리석에 혼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호남 과장이 확인 사살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X로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당방위는 되게 냉정하고 아무 때나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적용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상황 역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렵죠. 그 이유는 신 변호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은 분명 김모미가 자기 자신을 강간하려는 핸섬 스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다투다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김모미가 먼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를 워낙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형법에 나와 있는 상당한 이유를 아주 세세하게 참작하여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김보미가 모텔에 들어간 것 자체가 동의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충분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형법 제21조를 자세히 보면 정황에 따라 그리고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의 정도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싸움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했고 피의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여야만 하거든요. 요즘 칼부림이나 뭐니에서 각종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가해자한테 대응을 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상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번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호신용품을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쓰는 순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정당방위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판례 분석을 통해서 정당방위 판단 요건을 특정하고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1번, 침해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번, 침해 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번, 먼저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번, 폭력행위 정도가 침해행위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번,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번,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폭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번,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번,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결론적으로 내가 받은 피해보다 과하게 대응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 몇 대 맞아서 방어한다고 몽둥이 들으면은 그때부터 정당방위가 아니게 되는 건데 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영화 베테랑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솔직히 워낙 까다로워서 그 전제부터가 정당방위인지 변호사도 경찰관도 그걸 완벽히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건 정당방위 아닌가요?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무죄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있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흉기에 찔리자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취객을 폭행한 30대 편의점 점주 사례인데요. 사건이 알려질 당시에 도대체 이게 왜 정당방위가 아니냐 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다행히 재판부가 남성이 먼저 흉기에 찔리는 공격을 당했고 노인이 계속 흉기로 위협한 점을 고려해서 이 남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손님을 위협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의 남성의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고의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록된 행위로 보이며 이후 추가적인 물리적 행동이 없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한번 볼까요? 막대로 손님의 눈을 가격해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만든 50대 마트 계산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계산원 A씨에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간 고백 B씨가 다른 용량의 봉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투를 지적하다 다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B씨도 소지하고 있던 58cm 길이의 나무 막대를 휘둘렀지만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휘두른 막대 끝부분에 맞아서 B씨의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면서 A씨의 행위를 B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만약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초기 단계부터 우선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지 못해서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고 길고 지친 법정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당방위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특히 묻지마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이라 여러분의 관심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조금이라도 더 폭넓게 인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 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즈의 남성님 변호사 신학권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